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오랜만에 프로야구, 우리 국내 프로야구, KBO 리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워낙 축구 대표팀, 감독, 클린스만 전 감독하고, 그 다음에 또 네 분 사태로, 축구 얘기를 했는데, 이 방송부터 한번 좀 시리즈로 연속해서 가능한 연속해서 어, 그 프로야구 중계권 관련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 뭐 프로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관련 보도를 통해서 알겠지만 최근에 프로야구가 중계권 이제 이번 시즌부터 시작하는 이제 중계권 그 계약을 체결을 했죠. 빅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계약 금액이 예,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죠, 최고. 그래서 그 보도가 나와서 관련해서 한번 중계권, 우리 저기 프로야구 중계권에 관해서 한번 좀 상식, 그다음에 또 지식, 그걸 또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지식과 함께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앞으로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으면 연속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한번 관련 보도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 결국 유료화, 티빙에 월 5,500원 내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야구 중계권 990억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온라인 중계 유료 시대도 함께 개막했다. 이제 이 990억이라는 것은 이제 연간이죠, 연간. 연간 990억. 그래서 CJ E&M 하고요. 2024년부터 26년까지 유무선 중계권, 방송 중계권 계약을 했다. 3년간 총 1,350억 원, 그러니까 연평균 한 450억 원 규모의 이제 계약이다라고 했고요. 기존 2023년까지 했던 계약, 유무선 계약 규모는 총 5년간 1,100원, 그러니까 방송 포털 있죠, 포털, 인터넷 포털 콘소시엄과 1,100억 원, 연평균 220억 원을 했었는데 거의 배, 그 두 배 이상 이제 증가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전에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 컨소시엄, KBS, MBC, SBS 컨소시엄과 함께 계약을 갱신을 했습니다. 예, 갱신을 해서 3년간 1,620억 원, 그러니까 연평균 이제 540억 원인데 3년간 계약을 연장했는데 요거는 기존의 계약 규모하고는 같습니다. 같다. 그래서 요 방송 3사와의 계약, 그리고 티빙, 그러니까 CJ E&M과의 계약 합쳐서 이제 연평균 이제 총 990억 원의 이제 중계권, 방송 중계권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중계권 계약 갱신할 때는 당연히 이제 1,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요거 뭐라 그럴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제 티빙 스트리밍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CJ E&M이 요거를 이제 티빙에서 유료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첫 한 달은 그냥 무료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료래도 그 경기를 보려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티빙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2달째부터 보려면 이제 결제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뭐 가장 낮은 금액이 이제 5,500원이니까 한 달에. 그래서 이제 그 밖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경기를 보려면 티빙으로밖에 보지는 못하니까요. 밖에서 보려면 이제 티빙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매달 5,500원 내고 최저 5,500원 내고 이제 프로야구를 시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약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추가로 뭐 어떤 요금을 내지 않고 경기를 봤잖아요. 지상파 TV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뭐 케이블 또는 IPTV 이 방송 사업자한테 이제 매달 뭐 얼마를 내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채널도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무료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요 앞전에 계약에 온라인 포털 컨소시엄을 통한 경기 중계도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포털에서 무료로 봤잖아요. 추가 요금 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였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료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물론 이제 프로야구 팬이 일찍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TV 수상기를 통해서 보면은, 케이블 TV 또는 IPTV를 통해서 보면은 뭐 또 추가 요금을 낼 필요는 없는데, 이제 밖에서 보려면 어차피 이제 티빙이라고 하는 플랫폼,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뭐 또 야구 팬들한테 어떠한 그런 부담을 또 지우는 것 아니냐, 이제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미 이러한 스포츠 콘텐츠 유료화 서비스는 이미 외국에서는 어떤 보편적이고 이미 일찍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보편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꼭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내는 조금 늦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다른 그런 다른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경우에는 유료화가 또 시작됐긴 됐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국민적 프로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야구에 있어서는 이제 시청 유료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나오죠. 특별 이벤트를 실시한 뒤 5월부터는 유료로 전환한다. 그래서 프로야구를 시청하려면 월 5,500원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뭐 CJ ENM도 뭐 자선 사업 하는 곳이 아니니까, 영리 회사,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니까 뭐 그건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이 프로야구의 이제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계권 시청 시스템이 체계가 2분 체계죠. 2분 체계. 2분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TV와 그다음에 이제 유무선 이렇게 됐죠. TV 플랫폼과 유무선 플랫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분 체계죠. 2분 체계. 그런데 이 2분 체계는 조금 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청자, 프로야구 팬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요? 선택권, 그러니까 방송 신청에 있어서 어떤 선택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TV 아니면 이 티빙,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 시즌부터는 티빙이죠. 두 개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프로야구 팬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프로야구가 이 방송 중계권이 4분 체계였죠. 4분 체계. 그러니까 네 플랫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파, 그러니까 방송 중계권 계약도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지상파, 그다음에 케이블, 그다음에 IPTV, 그다음에 유무선, 이렇게 4분 체계로 나눠서 이제 판매가 됐고, 그래서 시청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네 개의 채널 체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2011년도부터 지상파와 케이블을 하나로 묶었죠. 그래서 지상파, 케이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IPTV, 유무선 이렇게 이제 3분 체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3분 체계로 이게 했다가 2020년도 그때 계약하면서부터 다시 지상파, 케이블, ITV를 묶어서 이거를 이제 TV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패키지라기보다는 중계권 플랫폼 채널로 이렇게 묶어서 그 중계 방송권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2020년 이제 지상파, 케이블, IPTV 요 중계권으로 구성을 해서 TV라고 하는 이런 그 방송 중계권 계약을 할 때 이제 지상파 방송 3사의 컨소시엄에 판매를 했었던 것이죠. 이제 그 3년간. 그래서 이게 이제 4년간이죠. 2022, 22, 21, 22, 23.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유무선을 이제 그 통신 및 그 포탈 컨소시엄에 판매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 프로야구 그 방송 중계권은 4분 체계였다가 중간에 3분 체계로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분 체계가 된 거죠. 2분 체계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2분 그 4분 체계에 비해서는 2분 체계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선택의 폭을 좀 줄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프로야구 팬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아쉬운 거죠. 선택의 폭이 이제 줄어드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 경쟁 촉진, 그러니까 경쟁 촉진인 측면에서는 2분 체계는 아무래도 이게 각 부분에서는 독점적 사업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유무선에서는 이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유무선에서는 그 TV는 이제 독점 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TV에서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독점이 되는 것이요. 독점. 그러면 이제 항상 독점이라는 것은 경쟁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제한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 중계권 사업자가 좀 더 유리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 방식으로 중계권 방송 중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의 반대는 뭐냐면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어떤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KBO 또는 각 구단에게 뭔가 베니핏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니핏, 이게 경쟁이 촉진이 되어야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중계권료도 올라가고 새로 계약을 할 때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제한하다 보니까 그 중계권료도 조금 특히 이제 지상파이죠. 지상파와 다시 또 계약을 갱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계약 금액도
이게 지금 동결이 된 것이죠. 동결이 되었다. 특히 이게 그 우선제 협상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약 그 만료 전에 적어도 뭐 수개월 전에 이 계약이 계약 갱신 그러니까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도 보면 거의 시즌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시즌 시작하는데 이제서야 그 계약이 늦어졌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방송사에게 유리한 거죠. 방송사에게 우선 협상권을 가진 지상파 방송 3사에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아마 그 뭐라 그럴까 KBO보다는 또는 구단보다는 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게 유리해졌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통상 계약을 갱신을 하면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스포츠 콘텐츠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약 금액은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방송 중계권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각 구단에 배분이 되니까 n분의 1씩 배분이 되니까 중계권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구단 입장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송 중계권 지상파 방송 3사 컨소시엄이 이제 중계권을 획득한 TV 중계권료는 동결이 됐으니까 구단 입장에서 조금 매우 아쉬운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2분 체계니까 3분 체계, 4분 체계에 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외국의 경우로 있잖아요. 외국의 경우는 그러면 어떤가? 이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EPL을 보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그 UK 브로드캐스터 그러니까 영국 내에 그 중계 방송 권 계약을 보면은 크게 3분 체계입니다. 3분 체계. 이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좀 확대할까요? 3분 체계. 물론 뭐 여긴 그 라디오 중계권도 별도로 있지만 이거는 일단 제외하고요. 이제 TV로 보면 일단 지상파로서 BBC 스포츠가 있죠. BBC 스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떠오르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그 스트리밍 플랫폼, 그 중계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지상파 TV로서는 스카이 스포츠하고 BT 스포츠. 이제 BT 스포츠가 작년에 이제 이름이 TNT 스포츠로 바꿨죠. TNT 스포츠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제가 캡처한 거라 BT 스포츠로 나와 있는데 TNT 스포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내 중계권 판매는 3분 체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TV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상파, 스트리밍, 비지상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선택이 넓어진 거죠. 지상파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스트리밍 이 프라임 비디오를 또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료 채널로도 볼 수도 있고 이제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경쟁 물론 제가 이제 나중에 다른 이후에 그 또 방송에서 영국 그 EPL 방송의 중계권 판매에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뭐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또 EPL 같은 경우는 그 방송 중계권을 이렇게 여러 패키지로 나누잖아요. 나눠서 판매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을 촉진하는 거죠. 경쟁을 촉진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경쟁 사업자끼리의 컨소시엄을 불허하죠. 우리 프로야구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지상파 방송 사업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 사업자잖아. 경쟁 사업자끼리의 컨소시엄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 어떠한 그래서 SBS 같은 경우 약간 뭐 자금력이 있다고 하는 SBS 방송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배팅을 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예 컨소시엄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그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어떻게 보면 뭐 단합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경쟁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EPL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분 체계로
하고 있다. 국내, 영국 내 방송, 영국하고 아일랜드 그쪽의 방송은 이렇게 3분 체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하나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것도 어느 자료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미국,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중계권 그런 것이 크게 여기 보면 이제 트래디셔널 라이브 TV 서비스, 그다음에 비디오 서비스, 그다음에 비디오 온 디맨드 서비스. 그러면 이제 스트리밍이죠, 스트리밍. 스트리밍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크게 이제 3분 체계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3분 체계로. 3분 체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 촉진하고 하다 보니까 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저기 그 독일, 뭐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렇게도 보면은 스트리밍 서비스의 어떤 시청 비율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넷플릭스나 또는 아마존 프라임, 그다음에 뭐 파라마운트, 그러니까 저기 파라마운트라든가. 그런데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같은 경우는 애플 TV가 독점 중계권을 획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 TV에서만 이제 스트리밍 중계는 애플 TV에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분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다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그런 어떤 세계적 추세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다분화가 아니라 양분화, 이분 체계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 측면에서는 조금 좀 덜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덜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 폭을 줄이고 또 이러한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중계권료 상승 측면에서 덜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이제 문제점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요 앞전까지는 통신 포털 컨소시엄하고 티빙하고 경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티빙이 이제 더 배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존에 방송통신 포털도 배팅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티빙보다 더 배팅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왔네요. 예. 네이버 다음 포털이 배팅한 거는 한 300원 가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티빙은 455로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뭐 티빙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러한 2분 체계에 있어서의 2분 체계인데 그 전까지는 그 2분 체계라 하더라도 이제 사실상 이제 무료였는데 이제 2분 체계에서의 한 채널인 티빙이 이제 유료화가 됐는데 과연 이것이 시청자에게 더 나은 것인지, 그다음에 또 KBO 또는 구단에게 더 나은 것인지, 그거는 한번 이번 시즌 네, 한번 결과를 한번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KBO가 TV 그리고 유무선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그 중계권 판매의 체계 과거는 4분 체계였는데 중간에 3분 체계로 바뀌었다가 이제 최근에 2분 체계 2분 체계에서 이제 티빙이 유무선 중계권을 갖게 된 티빙이 이제 유료화를 하게 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시스템을 한번 알아봤고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떤지 이렇게 알아봤고
결국은 소비자 선택권 그리고 경쟁 촉진 측면에서는 2분 체계보다는 3분 체계가 더 낫다.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하나의 별도로 분리를 해서 거기에 따로 별도의 중계권을 설계를 해서 이 스트리밍만의 어떤 그 중계권을 한번 판매를 하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KBO에서 뭐 나름 뭐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